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런 바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축구나 스포츠 경기 보시면 감독 하나 바뀐다고 팀 분위기가 바뀝니다. 선수들 다 똑같고 구단 프런트들 다들 똑같지만 감독 하나 바뀐다고 팀 분위기가 바뀌고 정신 자세도 바뀌어요. 이따 대통령 되니까 나라 전체가 망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선 때 대선 주자라는 자가 알리백을 모른다는 거는 솔직히 대통령 자격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인이 모르는 건 괜찮지만, 대통령이 알리백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려운 거 있으면 설명해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설명 들으려고 대선에 나왔어요? 미친 세상이에요. 이런 걸 뽑아주는 세상이고, 이런 걸 대통령으로 밀어주던 민주당 친문 수박을 무지는 죄가 아니죠. 모를 수도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10대 강국 선진국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대선에 이런 준비도 안 하고 나온다는 것은 이건 큰 죄입니다. 또 이런 무식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책임감도 없는 자를 찍어준 사람들도 대가리 박아야 돼요. 이번에 브리핑을 하는데 용산에서 건전재정 아니었다면 물가 안 잡혔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써준 걸 텐데 대통령실에 있는 들도 대가리 박아야 되겠네. 정신줄 났네. 지금 물가 아직 못 잡고 있어요. 무슨 건전재정을 했다 그러고 물가를 잡았다고 합니까? 지금 배추가 포기당 7,300원. 배추값이 한 달 새 30% 급등했어요. 재배 면적 감소하고 폭염 가뭄으로 작황도 부진하고, 그리고 추석 차례상 비용이 29만 원 예상된다. 작년보다 9% 상승할 예정이다. 물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 하신 분들 식당 가도 모든 물가가 다 비싼 상황인데 배추 한 폭이 10,000원 넘는 동네도 있고요.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이딴 인간은. 우리 배추김치는 거의 매일 먹는 한민족의 채소인데 배추는 대체할 수 있는 채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이다, 중소기업이다, 건설업이다 여기저기 다 망해가고 있는데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대요. 세계가 주목 중입니다. 이런 대국민 사격을 벌여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이 대다수니 참 이재명이 힘든 정치판인데,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어요. 1년 6개월 만에 뒷걸음치게 되는데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니 무슨 근거인가? 국민들 분노하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은 불가능해요. 자꾸 이재명 보고 민주당 보고 왜 탄핵 안 밀어붙이냐고 압박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분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정치질을 잘해서 국내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200석 이상 찬성해서 윤석열이 탄핵 발의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윤석열 친구다, 연결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지네편 다 앉혀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을까요? 인용되기 힘들죠. 이런 상황에선 국민적인 전체적인 분노가 들끓어 올라야지 헌법재판소까지 가더라도 재판관들이 압력을 느껴서, 압박감을 느껴서 윤석열 탄핵을 가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 분노하지 않아요?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길거리에서 죄 없는 청년들이 150여 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건에도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터져야 분노할까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뭔가 크게 터지지 않는 한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에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가족. 스페인만 건강이고 타이완, 대만은 사회를 꼽았는데 사우스코리아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material well-being, 금전적 가치, 돈이에요. 돈. 한국인들은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먹사니즘 타령하는 거고, 그리고 민생 챙기고 있는 거고, 민생회복지원금 계속 밀어붙이는 거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했던 상인의 현실 감각,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갑자기 큰 충격을 겪고 금융위기, 경제위기 정도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국민들 분노하지 않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냐,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냐, 나갔냐가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올해 초였나요? 겨울에 난방비 상승으로 난방비가 좀 오른 거 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민중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도 그걸 알고 계속 민생을 챙기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런 이미지 구축을 해놓고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지건 뭔가 터져서 세상이 혼란으로 가고 이러지 않는 한 이재명 정권 창출은 현재 상황으로선 좀 힘들어 보이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이재명이 중도 표심 확장, 중산층 끌어안기 작업, 먹사니즘 이런 거 하고 있고, 종부세 인하, 금투세 유예라든지 상속세 인하라든지 이런 중산층 끌어안기 작업하는 거, 요거 가지고 이재명 욕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의 전략을 우리가 무조건 믿고 따라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남은 윤석열의 임기 3년 이대로 가면 진짜 나라 망해요. 언젠가는 망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이번 가을 겨울, 올해 가을 겨울 몇 달 후에 뭔가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고, 저의 그냥 뇌피셜이고 감인데, 제가 연초부터 올해 한 해가 가장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예측을 했는데, 가을 겨울 요때쯤 연말에 뭔가가 대한민국 정치판이 요동치고 대한민국이 막 흔들리는 이런 판이 구축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